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미국도 한국도 테슬라 효과를 본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테슬라인가요? 네. 오늘도 100기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습니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부진한 것 같은데요. 일본도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 시장 악재가 드러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시장을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왜 못 오르고 있냐가 거의 조금은 명확해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전쟁이 길어지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전쟁이 길어지면 도대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유가가 안 떨어지고 식량 가격이 안 떨어진다라는 거죠. 물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우리나라가 의존해야 되는 외부에서 많이 조달을 해야 되는 그거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라는 그 위험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크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그게 우리 시장을 발목을 잡는, 일본 시장도 오늘 좀 부진하다가 회복을 하긴 했는데 아마 아시아 쪽 우리나라와 일본이 그런 데 영향을 받는 것 같고, 우리나라 물가가 오늘 4.1%가 나왔는데 이 물가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아마 우리나라만의 악재인 거죠. 네. 물가가 더 높아지는데 지금 하여튼 전쟁이 길어질 것 같다. 일단 뭐 그게 나왔으면 현재로서는 그게 지금 해소될 그 가망이 없지 않습니까? 네, 해소될 어떤 그런 게 기대할 수 있는 게 당장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답답한 상황인 거죠. 네. 대신에 연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이게 댓글에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된다라는 거냐, 속도가 빨라진다라는데 올라가는 거냐 내려가는 거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떨어질 것 같으신가요? 지금 시장이? 네. 오르겠죠. 오르는데 지금보다 속도가 더 빨라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어제 나왔던 JP 모간 다이먼 회장하고 레이 달리오가 얘기한 두 가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마냥 좋지는 않다. 예. 마냥 계속 100개만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를 보면 어제 터키의 3월 인플레이션율이 나왔는데 월간으로 5.46%가 올랐어요. 이게 연간으로는 61%입니다. 61%. 터키가 참 대단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물가 이렇게 이게 언제부터 올랐냐면 20% 정도의 물가였어요. 그러다가 작년 12월에 38%, 그리고 1월 달에 40%대, 2월 달에 50%대, 지금 60%대까지 올랐어요. 이렇게 오르면 나라가 망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예. IMF 뭐 긴급 구제 요청, 지급 요청, 지원 요청을 해야 되고, 뭐 하여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터키는 잘 버틴다. 네. 터키가 아주 중요한 지역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는 역사적으로 워낙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나라고, 그러니까 그 지리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점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 그 독재자가 아주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예, 경제를 이렇게 안 좋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잘 이용하고 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산자 물가는 9.19%가 올랐어요. 이거는 분기 단위로 114%입니다. 114%. 예. 하여튼 희한한 나라입니다. 네. 그 프랑스의 3월 신차 등록이 연간으로 마이너스 19.5%, 이전치는 마이너스 13%였고요. 이탈리아는 마이너스 29.7% 신차 등록이, 이게 이전치는 마이너스 22%였는데 이게 작년에 이맘때 있지 않습니까? 이맘때, 그러니까 연초에, 그때 자동차가 작년 21년도에는 엄청나게 많았어요. 많았다가 지금 줄어든 거거든요. 네.
그 이후에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진데 그때만 하더라도 자동차 생산에 큰 문제가 이제 없다, 해소된다 이런 기대감이 막 생길 때 그럴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지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미국의 2월 공정제 수준은 월간으로 마이너스 0.5%, 이전은 1.5%였는데 뭐 이게 답니다. 지금 지표는 이게 다고 어제도 중국은 휴장이었고 오늘은 홍콩 시장도 휴장, 대만도 휴장이에요. 아시아 시장이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주요한 우리나라 시장이 열리는 동안에 볼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랑 일본이 둘 다 부진했다. 대신에 호주는 아침에 조금 올랐다가 오후 들어서 이게 떨어졌어요. 근데 호주의 지금 원자재 수출은 사상 최대치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주는 다르게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원인이 되고 있는 원자재와 곡물 이런데 이 강점이 있는 나라들은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들은 안 좋다. 지금 현재는 결론은 그렇게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국이 러시아의 가스를 대량으로 구매하기 위해서 저가에 한 10% 정도 할인돼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데 러시아산 가스가 그걸 대량 구매 협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비우호국 그 비자 발급 간소화를 중단한다고 했고 유럽 그 외교 여건을 소지한 사람들은 비자 없이 그냥 자유롭게 들어왔었는데 그것도 이제 못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러시아 자국 내에 있는 기업들이 제재 대상인 기업들과의 거래를 지금 막 피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그 기업들은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뭐, 그건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나라 기업이니까. 예. 그리고 중국의 외교부장이랑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통화를 했는데 중국의 입장은,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방관하지도 않고 그리고,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듯한 그런 것도 하지 않겠다. 악화시키는 것도 하지 않겠다.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애매하게 중립적인 위치를 선택을 했는데 얼마 전에 그 시노펙의 투자, 러시아 투자를 중단한다고 했잖아요. 일단 그 부분은 좀 좋은 것 같은데 이 한쪽에서는 그런 뉴스가 있고 한쪽에서는 지원을 하고 이 교육 관련된 거는 더 확대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독일 내에 있는 그 가즈프롬 자회사를 국유화를 하는 거. 예, 일시적으로 신탁 운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의 반발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아마 뭐 보복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뭐 그거 중요하다. 그걸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당장 지금 유럽이 러시아 가스 수입을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거 뭐 당연히 지금 현재 계속 나왔던 얘기죠.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어제 뉴스 나왔지만 헝가리의 그 선거가 있었는데 이게 극우파가 또 집권을 했어요. 친러 성향의 극우파. 예. 유럽이 분열될 것 같다. 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느 쪽이든지 한쪽에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특히 이렇게 친러 쪽으로 있는 이런 정부가 들어오면 유럽이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부차의 대량 집단 학살 그거 증거가 드러나면서 이제 백악관과 유럽이 추가 제재를 할 것이다. 이번 주 안으로 이제 추가 제재를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세컨더리 제재라고 해서 러시아를 지원해주는 나라에도 제재를 하는 그거를 도입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하고 그리고 광물, 운송, 금융 쪽에 대해서 추가로 제재를 할 것 같다. 하여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재가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나라는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래 이제 이게 제재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는 피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관련돼서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부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뭐 우리나라 시장은 에너지와 곡물 가격 이게 높은 수준에서 이게 지속되는 그게 지금 현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같다. 그리고 스페인이 반도체 산업에 110억 유로를 투자를 한다고 했어요. 스페인은 원래 이런 산업이 없는 나라거든요. 관광이잖아요, 주로. 예, 근데 반도체에 투자를 하겠다고. 110억 유로를. 근데 지금 스페인이 그 유럽 기금에서 지원받는 돈이
좀 많은데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00조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를 지원을 받는데 지금 110억 유로면은 그 중에서는 크지 않은 돈을 쓰겠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미 증권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등록하고 그리고 그거를 규제하는 그 방안을 지금 현재 모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저께인가요, 어저께인가요, 이 ETF 그것도 거부했죠. 승인하는 거. 네. 하여튼 뭐 그랬고, 그리고 중요한 얘기죠. JP 모건 다이먼 회장의 발언은 조금 중요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정확하게 예측을 하거든요. 좀 애매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 말에 그랬잖아요. 네. 급등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시장이 급락했잖아요. 다시 급등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다가 또다시 급락하고 뭐 하여튼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인데, 잠재적인 위험이 아주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실수가 뭐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연준이 너무 많은 유동성을 풀었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풀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잘못됐어요. 물론 이 바이든 행정부가 쓰려고 하는 그 정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안 되면서 유동성이 남아버렸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건데 하여튼 그게 이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유발을 할 것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연준이 아주 빠르게 금리를 올릴 것 같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은 이제 한 번 올렸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이 없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천천히 올린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그런 이게 되는데 급격하게 올리게 되면 그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빅스텝으로 간다 그러면 시장에 급등락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전쟁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그리고 식량난, 지금 식량난에 대한 얘기를 전문가들마다 다 하고 있어요. 아주 정말 보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그런 위기가 닥칠 것이다. 네. 선진국들은 사실 크게 돈 주고 사면 되는 거니까 크게 그런 게 없는데 선진국이 아닌 나라들은 그걸 구하는데 엄청난 돈을 많이 써야 되고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유럽 성장률은 4.5에서 2.5로 하향을 했고 미국은 3%에서 2.5 정도로 하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앞으로 매우 많은 실망을 접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죠. 아주 급격하게 올랐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실망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그것과 연결된 게 인플레이션과 연준과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지금 초기에는 좋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이게 빅스텝으로 가버리면 한번 3번 정도 올려버리면 이미 금리가 한계에 도달해버리거든요. 그럼 그때 되면 한 5개월이나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투자를 하거나 여유이 좀 어떤 다른 거를 대안을 세울 만한 여유가 별로 없다. 그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레이 달리오라고 하는 그 헤지펀드의 전설적인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도 지금 현재 무역 전쟁, 기술 전쟁, 지정학적 영향력 전쟁, 그리고 자본 전쟁, 군사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정부가 이거 때문에 복지에다가 돈을 더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국방비로 지출하는 게 훨씬 더 증가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친환경에다가 돈을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가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돈들의 지출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레이 달리오는. 이 사람 얘기도 무조건 절망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얘기 나오면 사람들이 금방 무슨 일이 터질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전망을. 이게 몇 년 뒤인지. 지금 현재 유명한 전설적인 투자자들 중에서 미래를 좋게 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금 현재. 예.
물론 그걸 이제 개척해 나가는 게 현재의 의무나 뭐 어떤 그런 게 되는 건데 이 사람 얘기대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정부가 돈을 계속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쓰는데 이게 지금 재정 적자가 워낙 많은 상태인데 그런 돈을 쓴다라는 거죠. 근데 선진국들은 제로 금리로 이미 많은 돈을 확보를 해놨어요. 채권을 많이 발행해두고 돈을 많이 풀어놨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쓰는데 문제가 없어요.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바로 밑단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제일 밑에 있는 나라들은 사실 지금이나 뭐 그렇게 되나 뭐 큰 예. 뭐 물가가 100%든 1000%든 뭐 짐바브웨의 금리가 80%죠. 네. 60%에서 80%로 올렸어요. 2019년도에 70%로 올렸다가 60%로 내렸다가 지금 다시 80%가 금리가 80%예요. 금리가. 예. 거기 그 화폐에 보면 0이 한 20개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가 없는 종이 조각인 거죠. 네. 그런 나라들은 뭐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선진국 바로 밑에 있는 나라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 나라들은 돈을 쓰기도 애매하고 이게 좀 충격이 클 수 있다. 그게 우리나라하고 대만하고 뭐 하여튼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준비를 엄청나게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제 정세는 엄청나게 중요한 때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한 때다.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투자를 하면서 가장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거 외에는 뉴스가 없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아주 지루하게 갔어요. 12시 좀 넘어서 반등을 살짝 주다가 이렇게 다시 무산돼 버렸는데 오늘 외국인은 시작하면서 이미 선물을 6천 계약을 쏟아내고 시작을 했어요. 6천 계약을 한꺼번에 쏟아내고 하루 종일 그걸 유지를 하다가 1시 반에 그 2천 계약 정도를 줄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지수가 오른 폭이 8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8포인트. 네. 선물을 쏟아내면 이미 기관은 매도를 하고 시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수가 반등을 할 때 기관은 더 팔았다. 근데 지금 이틀 연속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매수로 끝내고 있어요. 매수로. 매도량을 계속 증가하다가 줄이더니 이제는 매수로 전환되고 있다. 예. 나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뭐 다이먼이나 레이달리오 같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지금 막 위기가 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현재 외국인의 움직임은 약간 좋은 쪽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 시장에. 예. 코스닥도 사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는 있는데 전환점이 필요한데 이번에 이제 회의록을 공개를 하면 그게 나쁜 쪽으로 영향을 줄지는 안 줄지는 아직 확신을 할 수 없어요. 저는 뭐 좋은 쪽으로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번 달에는 항상 보면 4월 위기설이라는 얘기가 언론에 한 번씩 나오죠. 시장이 빠질 때마다 4월 위기설.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 채권 만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채권 만기를 넘겨야 되잖아요. 상환을 하는지 이자를 잘 지급하는지 하여튼 그런 거를 넘기고 나서야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이번 달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악재는 없는데 회의록 외에는 제가 쇼크가 한 번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외국인의 흐름은 좋게 바뀌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있다. 그래도 4월 달은 조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단으로 시장을 본다라고 했을 때 바닥에서 10에서 20% 정도 상승하고 있는 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해야 할 섹터가 좀 보이실까요? 네, 지금 바닥을 찍고 우리나라 지수도 지금 2600 초반이었어요. 그때가 바닥이었고 지금 2700 초반 한 100포인트 정도 겨우 이거 올랐거든요. 올랐는데 종목별로는 10에서 한 20% 정도 많이 뛴 건 한 30% 정도 뛰긴 했는데 그건 거의 없고 10에서 20% 정도 뛰었어요. 바닥에서. 내 종목은 왜 안 올라가고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 다 바닥에서 10에서 20% 정도 올랐어요. 물론 하락폭은 틀리죠. 하락폭은 틀리지만 올라가는 거는 거의 거기서 뭐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어느 거에 투자를 해야 될지 오늘 그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그 우리나라 NFT 컨텐츠 협회 회장하고 그리고 힐스톤 파트너스라는 거기하고 아부다비 그 캐피탈 자회사 투자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협약을 맺었어요. 예.
펀드를 만들겠다. 10억 달러, 첫 번째 펀드로 10억 달러 정도, 1조 원 정도의 펀드를 만드는데 NFT 이 컨텐츠 회장이 갔잖아요. 네. 이쪽이라는 거죠, 이쪽. 그러니까 오늘 보면 게임하고 이런 NFT나 하여튼 그런 쪽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오늘 그 뉴스 중에 RBC 캐피탈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미국 주식을 추천한 게 있어요. 지금 현재 매수를 해볼 만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항상 뭐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뭐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 뭐 그런 거잖아요. 그 메타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어도비 저는 항상 미국 주식은 이거밖에 살 게 없다고 항상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살 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미국 주식도 반토막 이상 난 게 훨씬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것 중에서 일단 그 사이버 보안 관련된 업체를 2개를 얘기를 했어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리고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라고 있는데 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이미 600달러 정도 하는데 이미 200달러에서 지금 600달러까지 올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제가 보기엔 접근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런 거를 사볼만 하거든요. 우리나라에는 보안 업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안 올라요. 거의 안 오릅니다, 진짜로. 윈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예, 안 올라요. 이 바닥에서 한 10% 정도 올랐는데 진짜 안 오릅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회사들인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볼 게 없다라는 뭐 그런 평을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 보안 업체가 몇 개가 있는데 안 오른다. 그리고 그 폐기물 스테리사이클이라는 회사를 지목을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YN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지방 폐기물 거의 독점이에요. 그쪽 지방에. 예. 근데 최근에 보니까 안 빠졌어요, 거의. 한 10,000원 밑으로 떨어지다가 제가 이거 한 17,000원에 사서 매매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10,000원 밑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14,000원 정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네. 이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서는 독점이니까. 폐기물은 추가로 허가를 잘 안 내줍니다, 우리나라. 왜냐하면 그 주민들이 반발이 너무 심해가지고 냄새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내줘요, 허가를. 그래서 기존에 있는 폐기물 업체를 흡수를 하거나 합병을 하거나 인수를 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뭐 이런 회사들은 강점이 있는 거죠. 예. YN텍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비료 회사를 얘기를 했어요. 모자이크라고. 예, 모자이크. 근데 우리나라는 비료가 좀 뭐 최근에 현대 사료, 뭐 한일 사료, 뭐 이런 것들, 네, 시가총액 1,000억도 안 되는 것들이 급등한 이런 주식 살 수가 없잖아요. 효성 OMB나 조비나 남해학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도 좀 그렇고 하여튼 네, 비료는 좀 우리나라에서 접근하기 좀 어렵다. 그리고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고 하는 로봇 수술 로봇 만드는 회사. 우리나라에서 수술 로봇 만드는 회사는 지난번에 제가 의료기기 말씀드릴 때 큐렉소라고, 예, 척추와 관절을 수술하는, 그리고 미래 컴퍼니라는 회사도 있고, 그보다 더 큰 회사가 하나 있는데, 복강경 하는 회사가 있어요. 네. 뭐 그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천연가스, 코노코 필립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최근에 보니까 거의 40달러에서 지금 100달러예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근데, 에너지가 지금 전쟁이 계속 길어진다 그러면 이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겠죠. 네. 하여튼 뭐 이런 걸 얘기를 했고. 그리고 트윌리오라고 하는 SNS를 추천을 했는데 이것도 400달러 정도 하던 게 이게 120달러까지 빠졌다가 지금 170달러 정도 선으로 올라왔어요. 사실 이런 거는 정말 좋지 않나요, 이런 게? 저는 이런 게 살 때라고 생각하는데 메타도 그렇고 그리고 로블록스도 그렇고, 네. 오늘, 이거 외에 오늘 또 추천이 나왔던 종목은 오토데스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검색할 때 조메트리로 검색을 하는데 XO로 시작하기 때문에 아마 발음은 소메트리로 외국인들은 읽을 것 같은데 그 회사도 AI 회사거든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쪽으로. 지금 추천하는 게, 보안하고 그리고 그 폐기물, 비료, 천연가스, 그리고 수술 로봇, 네, 그리고 SNS라는 거죠. 네. SNS는 우리나라의 뭐 카카오를 얘기를 하시겠지만, 저는 카카오는,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메타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제페토가 있고 이프랜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페토에 GS25가 입점을 했거든요. 그런 게 자꾸 입점을 하게 되면 이제 커지는 건데, 제페토는 네이버고 이프랜드는 SK텔레콤이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게임주가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아랍 쪽에서 NC소프트 지분도 사고 이 메타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NFT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를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큰 돈을 투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예. 이게 에너지 석유는 어차피 지금 이제 친환경 때문에 끝난다고 보는 건데, 2030년까지 지금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지구는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메타나 NFT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어느 업체를 사야 될까? 지금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지금 그 네이버나 아니면 뭐 SK텔레콤, SK스퀘어, NC소프트, 크래프톤, 넷마블 정도까지입니다. 정도까지. 그리고 뭐 컴투스, 오늘 컴투버스 출시한다고 위즈윅 스튜디오와 얘기를 했는데, 컴투버스 위메이드 뭐 이 정도까지겠죠.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2차 전지는 테슬라가 뭐 이렇게 뜨기만 하면 올라가는데,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예. 2차 전지는 저는 더 이상 먹을 게 별로 없다. 위험을 안고 사서 먹을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올랐어요. 네. 오늘 뭐 아모그린텍은 특수화학인데, 여기서 만든 그 특수화학 소재는 상당히 경쟁력은 있어요. 근데 이 회사의 실적은 없습니다. 이게 테슬라에 납품하거든요. 오늘 급등했다 내려왔는데, 아모그린텍, 신흥 SEC, 그리고 어제도 올랐지만 동화기업, 그리고 동원 시스템즈, 오늘 뭐 에코프로 BM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런 양극재 이런 것들은 저는 별로인 것 같고, 하여튼 그쪽으로 외국인들이 보고 있는 게 우리나라한테도 맞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트렌드는 그쪽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ESG가 더 지금 실패했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ESG가 아주 더 중요해질 수가 있어요. 탄소, 지금 미국 증권거래소에도 탄소 배출에 대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탄소 배출을 공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준비하지 못한 기업들은 급락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준비 안 하고 있는 회사들은 쳐다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또 길어졌네요. 네, 라이브로 제가 하게 되면 이게 뭐 차트나 뭐 이런 거 좀 보여드리면서 할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